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가상자산이나 재생에너지 상품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피해자가 193명, 피해 금액은 31억 원에 이릅니다. 이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투자 사기 정보를 공유하는 한 인터넷 카페입니다. 해외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를 사칭한 사이트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잇따릅니다. 해당 사이트는 사기 일당이 만든 가짜였습니다. 경남경찰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해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70여 명을 붙잡았습니다.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 5월까지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일명 투자 리딩방을 운영해 SNS에서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을 가짜 투자 사이트로 유도해 가상자산과 재생에너지 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했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193명, 피해 금액은 31억 원에 이릅니다. 많이 투자한 사람들한테는 일부분 주는 것처럼 결국 내 돈 내고 내가 받는 거지만 마치 수익이 얻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한 거죠. 사기 일당은 가짜 수익률 인증 사진을 올리는 속칭 바람잡이와 자금 세탁, 현금 인출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고 이 가운데는 경남 폭력 조직 조직원도 포함됐습니다. 전화나 문자, 사회관계망 서비스,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고수익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것은 모두 사기이므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이들은 가로챈 돈을 대부분 고급 스포츠카 구입과 유흥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범죄 총책임자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내렸으며 범죄 수익금도 환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3.15 의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이지만 당시 시위대의 성격과 규모는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진실화해위가 마산 지역 노인들이 주축이 된 할아버지 할머니 시위와 부산 시위대의 원정 시위에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1960년 4월 두루마기와 지팡이를 든 노인들이 옛 마산 시내를 행진합니다. 손에는 책임지고 물러가라는 펼침막을 들었습니다. 3.15 의거사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할아버지 할머니 시위대. 진실화해위가 시위대의 존재를 사실로 확인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0월 직권조사 결정 뒤 1년 2개월 만입니다. 진실화해위는 이들의 시위가 한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노인들의 시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퇴진 요구를 전면에 내세운 계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한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의 퇴진까지도 정면으로 내세우면서 폭도들의 행위로 매도됐던 원정 시위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부산에서 온 시위대가 마산에서 숙식하며 시위에 동참했는데 진압 과정에서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엄청나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트럭들이 서 있었고 마산 시민들도 가득 길가에 있었어요. 막 차에서 노래를 부르고. 사망자도 기존에 알려진 2명에서 4명으로 늘면서 3.15 의거 공식 사망자도 모두 1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4월 24, 25, 26 3차 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3차 시로 우리가 보고. 진실화해위는 정부와 창원시에 할아버지 할머니 시위와 마산 원정 시위에 대해 왜곡된 기록을 바로잡는 등 후속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6.25 전쟁 당시 격전지로 꼽히는 마산 서부 지역 전투 추모식과 전승 기념식이 어제 창원시 마산 하포구청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인 이번 행사에는 기념사업회 회원과 진북면 주민자치회원, 흥남 철수작전 피란민 후손 등이 참석했습니다. 마산 서부 지역 전투는 6.25 전쟁 당시인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미 25사단과 국군이 창원 진동과 진북, 진전면 등에서 북한군과 벌인 전투로 당시 국군과 미군 1,000여 명, 북한군 4,000여 명이 전사한 전투입니다. 2024학년도 대입 수시 합격자 발표가 마감되면서 본격적인 정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미달 사태를 빚은 경남의 각 대학은 취업률이 높은 학과를 신설해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내 수능 점수로는 어느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대학 진학 전문위원과 수험생, 학부모의 정시 모집 맞춤형 상담이 이어집니다. 백분위와 표준 점수 등 복잡한 대학별 정시 모집 기준을 파악하고 합격 가능선을 찾아갑니다. 그전에는 대학교의 점수를 매기는 그런 기준이랄까요? 뭐 표준 편차 뭐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안 되고 몰랐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대입 수시 합격 발표가 마감되면서 정시 모집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역에서 얻기 힘든 입시 전문가들의 분석을 얻기 위한 상담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분위 합계나 표준 점수의 단순 합계를 가지고 대략적인 나의 지원선을 먼저 찾아본 다음에 대학별로 표준 점수나 백분위 등 어떤 지표를 반영하는지. 경남의 4년제 9개 대학은 내년 신입생 12,000여 명 가운데 11%인 1,500여 명을 정시로 뽑습니다. 경상국립대 780명, 창원대 270여 명, 인제대 130여 명, 경남대 90여 명 등입니다. 경남의 주요 4년제 대학의 올해 신입생 충원율은 평균 94.7%. 미달 사태를 빚었던 경남의 각 대학은 지역 특화 산업과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신설해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경상국립대는 정보통신공과대학과 우주항공대학, 경남대는 미래자동차학과와 게임학과, 인제대는 반도체공학과와 응급구조학과, 창원대는 빅데이터 창업비즈니스학과 등입니다. 경남의 대학들이 신설 학과로 신입생 유치에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 정시 모집은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됩니다. KBS 뉴스 진정원입니다. 2024학년도 경상국립대 약대 수시 모집 과정에서 전산 오류로 4명의 당락이 뒤바뀌었습니다. 경상국립대는 지난 15일 수시 모집 최초 합격자를 발표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능 최저 기준 적용을 받는 학생부 종합 일반, 지역인재 전형 지원자 22명의 수능 성적이 미응시 처리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상국립대 측은 뒤늦게 전산 오류를 확인하고 해당 학생들에게 개별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땅에 한 작물을 연속해서 재배했을 때 바이러스 등으로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을 연작 피해라고 하는데요. 가정에서 전자레인지에 쓰이는 전자파를 땅 속에 침투시켜 화학비료나 농약 없이도 연작 피해를 막는 기술이 개발돼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흙위로 뽀얀 수증기가 피어오릅니다. 온도계를 보니 흙 표면은 100도를 훌쩍 넘었고 40cm 아래 지점도 60도를 넘었습니다. 흙이 머금은 물기를 병해충이 죽기 시작하는 60도 이상까지 가열해 땅속까지 살균하는 작업입니다. 흙을 데우는 데는 전자레인지에 쓰이는 전자파, 마이크로파가 쓰였습니다.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골고루 깊이 가열할 수 있게 되면서 3열 온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병해충 방제를 할 수 있고요.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병해충 방제 기술은 앞서 호주 등 해외에서도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쉽게 흩어지는 전자파의 성질 탓에 식물 뿌리가 있는 곳까지 깊이 닿지 못했고 잡초를 줄이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국내 연구진은 마이크로파를 한 곳에 모으는 안테나를 개발하면서 뿌리가 있는 땅속 40cm 이상까지 골고루 열을 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작 피해를 막기 위한 화학 비료나 농약 없는 농사도 가능해 탄소 중립 실천도 가능합니다. 또 토양 멸균 작업 이후 작물 특성에 따라 맞춤형 영양분까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남은 과제는 신기술을 농민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상용화 단계입니다. 2차 전지나 또 수소 발전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부족한 에너지 부분을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한국전기연구원은 이번 기술이 도로 위 살얼음을 녹이거나 오염된 흙을 정화하는 등 다양한 활용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를 소개합니다. 먼저 창원시 마산 하포구입니다. 국민의힘 김대환 예비 후보입니다.
경남혁신경제개발원장과 국민의힘 도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수영 예비후보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경남협의회 위원과 국민의힘 도당 부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입니다. 국민의힘 조청래 예비후보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와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을 지냈습니다. 국민의힘 차주목 예비후보입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경영기획본부장과 국민의힘 도당 사무처장을 맡았습니다. 국민의힘 조감년 예비후보입니다. 창원시 의원을 지냈고 현재 코오롱 한샘유치원 원장입니다. 지금까지 창원 마산 하포구와 창원 마산 회원구 예비후보자 소개였습니다. 오늘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밤사이 북극 한기가 강하게 밀려오면서 맹추위가 찾아왔는데요. 현재 기온 창원이 영하 7도, 함양이 영하 8도를 보이고 있지만 체감 온도는 창원이 영하 10도, 함양이 영하 12도까지 낮아졌습니다. 매서운 추위에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까지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두툼한 외투와 함께 보온용품을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창원의 한낮 기온이 0도에 그치면서 낮에도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내일도 창원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낮아져 무척 춥겠고 휴일인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맑겠고 동부를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영하 7도, 고성이 영하 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0도, 창녕이 영하 1도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영하 6도, 합천이 영하 8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거창이 영하 3도, 산청이 영하 2도로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 오르면서 다음 주 중반에는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9월부터 상하행 하루 4편 운행을 시작한 진주 수서행 고속열차 SRT 이용률이 95%에 달한다며 운행 횟수 증편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